안녕하세요, 위드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깔끔한 메이크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색조가 강하게 들어간 메이크업보다는 색감이 연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과 간단한 팁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저처럼 깔끔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금 기초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 쿠션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를 먼저 바를 건데요. 요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레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요즘 많이 바르고 있는데요. 먼저 질감을 손등에 보여드리면 되게 가벼운 타입의 수분 베이스예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마무리감이 되게 쫀쫀해지면서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이 제품을 바른 거와 바르지 않은 날의 차이가 굉장히 지속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을 바르기 전에 이 제품을 항상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쪽까지 발라준 상태니까 그 위에다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가볍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인데 이 모공 있는 부분들도 좀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요즘 계절에 바르기에 딱인 베이스예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가볍고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인 쿠션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은 지베르니의 듀이 글래시 쿠션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미디움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3호인 미디움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화사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는 커버력이 좀 높은 타입의 쿠션을 선호하진 않고 좀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가져도 마무리감이 어느 정도 윤기 있는 상태의 피부 컨디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저처럼 건조하신 피부라든지 커버력이 조금 적어도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쿠션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베르니의 쿠션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한번 발라볼 건데요. 바르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터치하지 마시고 세 손가락 끼신 상태에서 먼저 깊게 터치하시고 옆에 한번 덜어주세요. 고르게 퍼프에 양이 묻어질 수 있게끔 볼 부분 먼저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모공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면 남은 양으로 밀어서 다시 모공을 채워주시고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이목구비 주변들은 최대한 적은 양으로 들어가야지만 움직임이 많은 이목구비 주변에 끼이거나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목구비 주변들은 가볍고 얇게 커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턱 라인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만 해주세요. 남은 양으로 한 번 더 묻혀주시고 이마 있는 부분들도 한 번 더 터치해 줄게요. 반대쪽도 1번 터치하실 때는 볼 부분 먼저 터치하시고 끼이는 부분이 걱정되신다 하시면 밀어서 모공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드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같이 커버해주세요. 좀 이따 입술을 바르기 전에 컬러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입술도 한번 커버해주시고 저는 지금 피부까지는 이렇게 쿠션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했지만 눈 밑이랑 눈 윗부분의 컬러들은 다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베이스를 완성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 밑에 커버하는 다크서클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는데요. 바비브라운의 코렉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눈 밑에 가장 진한 부분의 컬러를 먼저 중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다크서클 컬러에 밝은 컨실러를 바르게 되면 동동 떠버려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쿠션 제품도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사용을 하듯이 눈 밑에 진한 부분의 컬러를 코렉터로 먼저 톤을 중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밝은 톤의 컨실러라든지 아니면 쿠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시면 너무 톤이 동동 뜨지 않고 커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렉터를 이용을 해서 눈 밑에 가장 진한 부분들을 중화를 시켜줄 건데요. 저는 바비브라운의 피치라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손에 덜어줍니다. 이 컬러는 밝은 컨실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소량으로 덜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 쪽에 사용을 할 때는 손으로 사용하거나 퍼프로 사용을 하면 너무 많은 양이 끼이게 되니까 최대한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커버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가장 진한 부분을 터치를 할 건데요. 여기 가장 안쪽 부분부터 터치를 하게 되면 눈에 많은 양이 끼이게 되니까 가장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도 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 라인에도 한 번 더 중화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이쪽은 내 볼 부분의 컬러랑 비슷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제품을 조금만 덜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하실 때 이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발라주세요. 커버가 벗겨지지 않게끔 천천히 두드려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가 뭔가 나는 발랐을 때 칙칙한 느낌도 같이 든다, 피부 컨디션이 좀 피곤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눈 밑에 다크서클을 커버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섀도우의 컬러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이고 피부 메이크업을 해도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덜하니까 다크서클 커버하시는 부분들을 신경 써서 커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코렉터를 이용해서 중화를 시키고 컨실러를 발라볼게요. 가장 진한 부분부터 바르면서 안쪽으로 커버를 해주시고 꼬리 끝 라인에도 진하니까 살짝 커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쿠션 제품으로 바깥 라인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눈 밑 컨실러만 커버를 잘 해도 잠을 정말 푹 잔 느낌처럼 메이크업이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발라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눈 밑 컨실러를 다 했으면 베이스의 마무리로는 눈 윗부분을 커버를 해볼 건데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제품으로 눈두덩이를 커버를 하게 되면 유분감이나 수분감이 되게 많아서 눈두덩이에 발랐던 섀도우 제품들이 지속력이 짧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 제품이나 아이 베이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눈두덩이에 사용할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롱웨어 크림 섀도우 본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크림 섀도우 스틱인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이 프라이머 제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줍니다. 컬러가 되게 밝은 편이긴 한데 눈두덩이도 다크서클처럼 착색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 제품으로 커버를 해주게 되면 톤업도 되면서 마무리감도 매트해져서 아이섀도우를 얹기 전에 지속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 제품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 톤 차이 보이시죠? 또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마무리감이 되게 매트한 타입이라 빠르게 펼쳐주지 않으면 이 눈두덩이 상태에서 굳어버리거든요. 손에 있는 열감으로 빠르게 밀착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눈화장이 잘 번짐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 제품을 꼭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피부가 커버력이 높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약간 윤광처럼 느껴지는 피부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평소에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썹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눈썹은 주로 제가 펜슬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기초 제품들이나 베이스 제품들이 눈썹에 많이 묻어있을 경우에는 파우더로 한번 유분을 정리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제품으로 눈썹에 있는 가벼운 유분기를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고 지속력 있는 눈썹 메이크업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눈썹 표현하시기 전에 파우더 제품으로 이렇게 가볍게 유분을 털어내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한번 유분기를 잡아주시고, 저는 주로 얇은 펜슬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이 페리페라의 PD 스키니 로 03 내추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얇은 펜슬이에요.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 있어서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눈썹을 그리실 때 조금 두껍게 그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펜슬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얇게 발색이 되는 편이라 이렇게 정교하게 눈썹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빼서 뒷 라인 있는 부분들을 먼저 메꿔주는데요. 지붕을 먼저 잡아줘야지만 앞에 틀이 진해지지 않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먼저 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산 부분과 꼬리 끝 부분을 연결해주세요. 저는 사실 눈썹 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거의 틀 위주로만 잡고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해서 거의 마무리를 짓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브로우 표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눈썹 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좀 정교하게도 표현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틀을 위주로 잡고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먼저 다 잡아줬는데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스크류 브러쉬를 이렇게 놓고 앞에서 뒤로 연결 지어주시면 훨씬 더 내추럴한 브로우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윗라인이 빵꾸가 뚫려버리고 아랫라인은 그대로 진하게 표현이 돼서 꼭 이렇게 잡고 앞에서 뒤로
손에 힘을 뺀 상태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리실 때 너무 빡빡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틀 위주로 잡고 가장 비어있는 데 위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시려고 하는 게 더 내추럴한 눈썹 표현에 있어서 반대편도 그려보겠습니다. 아래 틀을 먼저 잡아주고 한 부분과 꼬리 부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뒤에는 결방향으로.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썹을 완성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 좀 평평한 부분에 굴곡을 주면서 애교살 라인과 음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애교살에 음영을 넣게 되면은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서 조금 생기 있는 느낌이 돼서 저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꼭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릴리바이 레드의 스마일리 애교살 아이라이너 웃음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컨실러 타입과 뒤에 음영을 넣을 수 있는 펜슬이 같이 있는 애교살 펜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휴대하기에도 좋고 그리기에도 너무 질퍽하거나 오일리한 타입이 아니어서 이 제품을 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눈 밑에 애교살 그릴 때에는 눈에 힘을 조금 주신 상태에서 끈 라인 먼저 블렌딩을 할 때 저는 눈이 동그란 편이라서 끝부분 위주로 일자로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눈매도 옆으로 길어 보이면서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애교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애교살 펜슬은 다른 애교살 펜슬이랑 좀 다르게 여러 번 블렌딩을 해도 너무 많이 발린다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애교살을 양쪽 그려줬고 뒤로 돌려서 힘을 조금만 빼셔서 눈을 힘을 주고 여기 가운데 라인 위주로 조금 길게 넓게 빼주세요. 자연스러운 눈 밑 애교살 음영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음영을 넣어봤고요. 애교살 펜슬로 피부에 잡티라든지 커버할 부분들을 한 번 더 커버를 해주셔도 좋으니까 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애교살을 완성을 했으니까 눈 화장을 한번 해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 팔레트 제품은 삐아의 라스트 아이 팔레트 글로잉이라는 컬러입니다. 저는 색조가 강하게 들어가는 메이크업보다는 색이 살짝 빠진 자연스러운 컬러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손이 가는 이 삐아 제품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 프라이머를 발랐지만 지속력을 위해서 한 번 더 파우더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이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스케치라는 컬러와 워시라는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발라보겠습니다. 톡톡톡톡 두드려서 손에 힘을 빼고 남은 양으로 뒤로 넓게 발라주세요. 항상 베이스 톤을 사용을 할 때 만약에 색상이 좀 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전에 더 연한 컬러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섞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반대쪽도 두드려서 컬러를 넣어주고 남은 양을 손에 힘을 빼고 뒤로 넓게 블렌딩 해줄게요. 좀 하얀기가 많이 도는 컬러들이라 색상을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바른 부분에 레이어라는 컬러를 한 번 더 얹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톡톡톡 두들겨서 저는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세 가지 색상 다 같이 바르게 되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는 아이라인을 따로 바르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스킹이라는 색상을 이용을 해서 아이라이너처럼 꼬리 끝을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라이너가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섀도우에서 가장 진한 색상을 이용을 해서 라이너 꼬리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팔레트에 있는 컬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조화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뭔가 아이라이너가 딱 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영이 진 느낌처럼 보여져서 아이라이너를 살짝 길게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반대쪽은 그리지 않고 이쪽은 그리죠. 이렇게 라이너가 짝짝이로 그려졌을 때는 아까 그 전에 사용했던 애교살 펜슬로 이용을 해서 꼬리 끝을 지워주셔서 양쪽 짝을 맞춰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라 이렇게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꼬리 라인을 컨실러로 깔끔하게 잡아주면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했지만 섀도우가 되게 또렷해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위에 사용한 컬러를 그대로 언더에도 발색을 해볼 건데요. 언더에는 너무 다크한 컬러가 들어가지 않게끔 두 번째 컬러랑 첫 번째 컬러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스키치 컬러랑 워시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애교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케치라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애교살 표현한 부분에 한 번 더
길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얹었으면 그 다음 컬러, 워시 컬러로 다시 한번 넓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 정도인 컬러인 레이어랑 가장 마지막 컬러를 서로 섞어서 언더 있는 부분에 살짝 뒤에 꼬리를 연장시켜줄게요. 이렇게 언더 있는 부분에 발라도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마스카라는 일반 마스카라를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코스 아이래쉬 세럼이라는 블랙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요즘은 마스카라를 해주고 있어요. 영양제이긴 한데 굉장히 묽은 타입의 블랙 영양제라서 뭉침도 없고 지울 때도 굉장히 편하게 지울 수 있어서 요즘은 이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속눈썹 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가볍게만 발라줘도 마스카라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게 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나서 잘만 말려주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좀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스카라를 사용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뭉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블랙 영양제는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블랙 영양제까지 발라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섀도우의 색상을 같이 따라서 블러셔도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저는 자연스러운 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시나의 컴플리트 하모니 립 앤 치크 스틱 쉬어 릴리움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스틱 타입은 돌려서 사용하는 블러셔예요. 발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하게 발색이 되는 편인데 컬러가 일단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아이 섀도우의 컬러에도 블러셔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했던 쿠션 퍼프에 살짝 묻혀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단독으로 손으로 발색을 해도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베이스가 촉촉하니까 벗겨질 수 있어서 이렇게 쿠션에 묻어있는 양으로 한 번 더 묻혀주시면 훨씬 더 뽀용한 느낌도 낼 수 있고 벗겨지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쿠션을 처음에 터치한 그 부분부터 양옆으로 넓게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두드리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도 올라오고 아이 섀도우의 컬러도 훨씬 더 조화가 잘 어울리게끔 돼서 저는 이 컬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코 아래로 처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리프팅도 훨씬 더 돼 보이면서 더 영한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꼭 살짝 미소를 띈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크림 블러셔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웃음을 지을 때 훨씬 더 광이 예쁘게 올라와서 저는 항상 크림 블러셔를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사용을 해드리고 있고 제 피부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컬러 되게 예쁘죠?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봤고요. 다음은 립 발라보겠습니다. 립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샤넬의 루즈코코 플래시 174번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의 립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입술도 제가 조금 건조한 편이라 마무리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주기도 해서 끝 라인을 살짝 넓게 확장시켜서 발라주는 편. 약간 핑크 베이지의 컬러라서 이 컬러로 진짜 어떤 립스틱을 같이 발라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끊이지 않고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비비면 원래 입술 컬러랑 같이 섞이면서 조금 칙칙해지니까 최대한 음파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립 베이스를 발라줬고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립생로랑의 13호 플래싱 로제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피치 핑크빛이 나는 컬러인데요. 이 립 베이스랑도 촉촉하니까 둘의 궁합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컬러는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안쪽 위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술에 주름이 있고 좀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틴트 제형들보다는 이렇게 립스틱의 제형이나 글로시한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틴트는 입술이 착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색감이 진한 부분에는 더 색감이 진해지고
옅은 부분에는 색감이 또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틴트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입술의 발색이 예뻐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촉촉한 타입의 립스틱 제형을 사용을 하면 원래 그 컬러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아까 사용했던 애교살 펜슬에 뒤에 음영 있는 그림자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코에 음영을 같이 주기도 합니다. 쉐딩의 효과도 같이 나타낼 수 있어서 콧볼만 살짝 줄여주고 커프로 한 번 더 두들겨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된 것 같나요? 오늘은 제가 하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